자, 지금 시간이 2023년 2월 28일 화요일 오후 5시 9분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자, 314.80. 오늘이 말일이잖아요. 오늘이 말일인데 322.66 아래에서 끝났죠. 네, 322.66 아래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갔어요. 네.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예, 여기 보시죠. 여기. 자, 여기요. 내려갔습니다. 데드가 났어요. 네, 데드가 났기 때문에 이건 이제 고점인 거예요. 449는 고점이다. 확정한 거죠. 이건 이제 고점이 된 거예요. 네. 정확한 자리에서 딱 그 자리에서 데드 났어. 자, 지금 당장 449는 안 갈 거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 449 가기 힘들어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449 못 갈 거면 여기도 못 갈 것 같아요. 여기를 못 가는 거랑 여기를 못 가는 거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449.04를 못 가는 거나 그 다음에 442.31을 못 가는 거나 별 차이 없다는 거죠. 그 말은 코스피 지수 보시면 여기는 아직 데드 안 났잖아요. 여기 아직 데드 안 났거든요. 여기 데드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에 얘가 고점이면 얘도 고점인 거예요. 3316.08. 그러니까 449를 못 간다라는 거는 3316도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쟤도 고점인 거죠. 얘가 고점이면 얘도 데드가 나야 돼요. 이렇게. 데드가 나야 됩니다. 가야 될 지점이 2352.83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근시일 내에 여길 간다고 보는 거예요. 빠르면 다음 달인 거죠. 빠르면 다음 달쯤에 2352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데드가 나면 선행 스팬 2 아래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선행 스팬 2가 똑같이 2352.83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352.83 아래로 가는 흐름이 나올 거라는 거죠. 다시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을 데드 내는 흐름이 나올 거잖아요. 데드가 나면 봉은 선행 스팬 2 아래로 내려가야 되니까 2352 아래로 내려가는 흐름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형태의 바닥은 선행 스팬 2 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선행 스팬 2 아래에서 나오는 그런 성질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이 바닥 2134.77은 선행 스팬 2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바닥일 확률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봉이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선행 스팬 2 아래로 내려가면 이 봉이 바닥을 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재 만들어진 저점은 저점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기도 똑같아요. 자, 여기 데드 났잖아요. 데드 났기 때문에 바닥은 데드 난 이후에 나오는 거죠. 선행 스팬 2 아래에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선행 스팬 2 위에 있잖아요. 278.39는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278.39보다 낮은 봉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달을 보면 이렇게 상단선은 내려오고 하단선은 올라와요. 근데 봉은 음봉이에요. 그럼 음봉은 대부분 시가, 시가 부근이 매도하기 좋은 위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2월 달에 시가가 320.54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달에 매도를 한다면 이 정도 수치가 적정할 수 있어요. 적정할 수 있다. 바로 밑에 하단선이 있잖아요. 313.63? 네, 313.63에 만들어져 있으니까 어쨌든 만약에 등가로 시작된다 그러면 313.63 아래는 매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매도는 그 위만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 만들어진 하단선 구조는 307.34까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3월 달에 307.34 아래에서 끝나면 상승 추세는 끝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독특한 방식의 하단선인데 좀 애매하긴 해요. 생긴 모양새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봉은 하단선이 올라온다. 예, 저 하단선을 죽일 거면 개파락이 나오는 게 좋겠죠. 개파락이 나오는 모양새가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애매한 게 뭐냐면 그 일목으로 보면 이거는 2352로 내려가야 돼요. 예? 2352로 내려가야 되니까 이게 코스피 200 지수로 환산하면은 307.7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만들어진 하단선이 딱 거기 있어요. 예, 여기 있다고요. T5는 307.34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예, 지금 월봉이 가야 될 자리에 하단선이 딱 배치돼 있어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예, 그 생각이 드는 거죠. 2352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상승은 끝나는 거예요. 자, 주봉은 계속 와리가리예요. 예, 주봉은 와리가리예요. 보시면 예, 아직 상단선 안 찍었고 하단선은 없어요. 근데 통상 예, 그 개파락이 나오고 하단선이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 전봉 종가까지는 일단 예, 감아 올리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성공한 거예요. 지금의 흐름으로 본다면은 전봉 종가까지는 갔기 때문에 상단선 안 찍고 내려가도 상관은 없는 거죠. 하지만 하단선은 없어요. 하단선이 없다라는 거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얘는 내려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월봉이지 주봉은 이미 흘러내려도 상관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다고요. 예. 만약에 내려가다 막히면 이제 월봉 때문에 막히게 되겠죠. 자, 일봉은 오늘 상단선 맞고 내려집니다. 예? 상단선 맞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왜 선물을 안 팔았을까? 그 부분이 아직 이해가 안 돼요. 자, 예. 보시면 이제 하락 추세는 굉장히 약화돼 있죠. 오늘 썼기 때문에 볼배는 내려와 있는데 하락 추세는 약화돼 있고 그렇다고 하단선이 발달된 것도 아니에요. 하단선은 저가를 방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약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 지금의 흐름은 양쪽 다 약해요. 예, 위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도 안 맞고 예, 지금 저가를 방어할 의사도 없어요. 선물 자, 선물은 보시다시피 예, 하락 마감했죠. 하락 마감했고 똑같은 구조예요. 지금 상단선이 어디냐면 여기 있죠. 여기 P3이 있는 자리가 319.75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도가 처음 시작할 수 있는 자리는 319.75고 하단선의 위치는 T3이니까 314.78이에요. 314.78.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314.78 아래에서는 매도는 못해요. 예? 매수를 할지 말지는 이제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매도는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T5 하단선은 309.18 정도에 있습니다. 네. 선물도 상단선은 안 찍었고 하단선은 없죠. 네, 보시다시피 상단선은 위로 가잖아요.
위로 가기 때문에 이건 올라가는 것도 방해하지 않고 지금 하단선은 저가 밑에 만들어져 있으니까 저가를 깨는 것도 상관없고 목금 이틀 동안은 주봉은 위에서 누르는 힘이 약해요. 주봉은 위에서 누르는 힘이 약합니다. 보시다시피 약해요. 아직 상단선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하단선은 첫날 딱 시작하면 발달할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려가기가 어렵겠죠. 예? 바로 내려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누르면 아마 먼저 감아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윗꼬리가 필요해. 예? 월봉상 하단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단선을 누르려면 어쨌든 하단선 자체를 바로 찍고 누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찍고 나서 위로 감아 올려서 윗꼬리를 만든 다음에 다시 내려가는 흐름은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분석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애매한 거예요. 갭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제 갭 하락이 나오느냐, 갭 상승이 나오느냐. 갭 하락이 나오면 반등치가 조금 더 줄어들겠죠. 예? 올라야 되는 수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거예요. 하단선이 더 낮아질 거기 때문에. 갭 상승이 나오면 하단선이 더 올라올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반등해야 될 수치도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밤 그리고 내일 밤 이틀 동안 미국 증시가 움직인 거를 목요일 날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분석하는 거는 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갭이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 나올지는 이틀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자, 자금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이 1440억 팔았고 외국인이 2882억을 팔았어요. 기관이 4105억을 샀습니다. 반면에 선물은 외국인이 5472억을 샀어요. 그러면 선물은 누적으로 한 6천억 정도 되는 거고 6349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선물은 상방이에요. 선물은 상방. 현물은 제가 월 단위로 집계를 하기 때문에 현물은 이제 끝났고 선물은 이제 3월에 매수를 시작하는 거죠. 이번 달에 외국인이 현물을 7천억? 네? 7천억 정도 매수를 했었거든요. (7천억) 정도 매수를 했었는데 오늘 2882억을 팔아서 4239억이 남았고 개인은 1440억을 팔아서 2조 3655억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만 딱 보면 개인이 2조 3천억을 샀고 외국인은 4천억밖에 안 산 거니까 결국에는 내릴 명분이 제공된 거잖아요. 개인이 현물을 사서 빠졌어 이렇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1월부터 누적으로 보시면 이 모양새를 잘 보셔야 돼요. 자, 누적으로 보면 외국인은 6조 7천억을 샀어요. 응? 외국인은 6조 7천억을 샀단 말이에요. 1월달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많이 샀죠. 예? 현물 매수세를 계속 가져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물만 봤을 때는 외국인은 상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다른 건 뭐냐면 개인의 손절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개인은 지금 3조 8천억 밖에 안 돼요. 매도가. 2021년 12월 달에 개인이 가장 많이 매도했을 때가 9조고 종가 기준으로도 6조 원대 매도를 했어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지금 2달 동안의 누적치가 한 달 동안의 매도보다도 적어요. 개인은 손절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지수가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는데 개인이 손절을 해야 되는데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누적으로 봤을 때 개인은 별로 변동이 없어요. 작년에 개인이 16.6조를 샀어요. 작년에 개인이 현물을 16.6조를 샀는데 그 중에서 지금 3조 8천억 판 거예요. 그러면 얼마 남았어요? 16조 6천억에서 3조 8천억이면
13조? 그죠? 대략 13조 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매수한 물량만 해도 지금 개인은 13조 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결국에 올라가려면 개인을 손절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개인의 손절은 나오지 않고 있고 오히려 개인이 매수하고 있는 거죠. 개인이 매수하면 고점이 되는 거예요. 개인이 매도해야 저점인 거지. 개인이 매수를 하게 되면 계속 그 자리가 고점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 달은 개인이 주도했다 라고 봐야죠. 네. 이번 달에 현물 거래는 결과적으로는 개인이 주도한 꼴이 된 거예요. 아니었는데 불과 며칠 만에 그렇게 된 거죠. 만약에 개인이 여기서 한 4조를 더 산다. 그러면 상방은 끝나는 거예요. 네. 여기서 4조를 더 사면 올해 매수 주체가 개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방향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상방을 보신다면 저는 하방을 보지만 상방을 보신다면 예, 개인이 현물을 매도해야 된다라는 건 꼭 감안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이 매수한 건 의미가 없어요. 걔네는 기본적으로 누적이 매도니까 예,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월봉 단위로는 설명할 게 끝났어요. 322.66을 깼기 때문에 코스피 200은 데드가 났고 코스피 지수는 2359로 가야 되죠. 2352. 예, 2352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여기 예,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봉을 보셔야 되는데 예, 주봉을 보고 예, 이제 주봉에서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이번 주는 여기잖아요. 이번 주는 어차피 여기가 목표예요. 2522. 다음 주도 2522. 그죠? 그 다음 주도 여기 2522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는 2522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3월 지금이 첫 주죠.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까지는 2522를 넘지 않는 한 상방 아니에요. 반등이 와도 상방이 아니라고요. 예.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까지는 아니고 네 번째 주부터. 그죠? 네 번째 주부터는 얼마로 낮아지느냐? 2451로 낮아져요. 그러니까 3월 첫째 주, 3월 두 번째 주, 3월 세 번째 주에 반등이 왔을 때 2522만 넘지 않으면 상승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3월 1일, 3월 2일 돼가지고 증시가 막 오르잖아요. 반등이 오더라도 이게 상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는 거지. 자, 이제 코스피 200 지수로 가볼게요. 코스피 200 지수도 보시면 지금 여기 있잖아요. 예? 지금 여기 있고, 예, 여기 있어요. 여기가 3월 첫 번째 주입니다. 3월 두 번째 주는 얼마냐? 333.91입니다. 3월 세 번째 주는 얼마냐? 331.93이에요. 예. 331.93. 그러니까, 예, 3월 세 번째 주까지 330일 안 가면, 예? 332를 안 가면 상방 아닌 거죠? 예? 3월 네 번째 주부터 확 떨어지는 거예요. 예? 3월 네 번째 주가 됐을 때 322.53이 됩니다. 322.53. 그러니까 3월 네 번째 주에 그 월봉의 선행 스팬 2 값죠. 기준선 26값이라고 해도 되죠. 후행 스팬이 가야 되는 기준선 26 아래로만 내려오면 돼요. 3월 네 번째 주에. 그 전에는 320이 가도 돼. 예? 321을 가도 돼요. 331만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331이 이번 달 고가가 329잖아요. 326이구나. 1월 달 고가가 329죠. 네. 그러니까
326.73이 이번 달 고가인데 이번 달 고가 안 넘으면 되는 거예요. 올라가도 이번 달 고가만 안 넘으면 돼. 이번 달 고가 안 넘으면 주봉상 예. 기준선 26 위로 갈 일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에만 322 아래로 내려오면 돼요. 네 번째 주만. 자, 지금이 첫 번째 주죠.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까지는 331만 안 넘으면 되니까 326만 안 넘으면 돼요. 네, 여기서 올라가도 상방 아닙니다.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봉이 하단선 찍고 위로 올라가서 네, 만약에 320대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지금 구조상으로는 네, 상방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내려오기만 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네, 분석 마치겠습니다. 휴일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